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드디어 CPI가 발표가 됐고 이제 FOMC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조금의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 CPI라는 굉장히 굵직한 일정이 있었죠. 굵직한 일정을 대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CPI를 대기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듯이 여겨졌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CPI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CPI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또 FOMC까지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번 CPI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CPI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처럼 개별주가 막 날뛰는 시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도주가 막 끌고 가주는 시장도 아니었고, 굉장히 심심했었던 양상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FOMC까지는 과연 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거잖아요. FOMC가 좋게 나왔을 때, 중립적으로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또 여러 갈래로 나뉠 거라서 이 갈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종목들을 잘 구성을 해 나가야 된다. 종목들을 좀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에는 FOMC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FOMC까지의 시장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FOMC까지는 어찌됐든 이 FOMC라는 거대한 일정이 남아있는 이상 시장이 강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FOMC 이후죠. FOMC 이후에 한 5거래, 6거래 정도 지나간 다음에 추석 바로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가 결국에는 또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FOMC 결과를 보고서 추석 이후의 장세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CPI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PI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반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CPI가 이번에 0.5%나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3%에서 이제 완전히 최저점을 찍었었다가, 그러다가 반등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죠. 6월 달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저점 찍은 것 대비해서 벌써 0.7%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물가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시장은 CPI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물가는 높다라는 거고,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에게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니까, 그러면 보통 CPI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근원 CPI가 4.3%가 나오면서 전달 대비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원 CPI가 무엇이냐? 식품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글로벌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 이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물가를 지정해 놓은 게 근원 CP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근원 CPI였죠. 근원 CPI가 낮아져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거다. 최근에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했었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근원 CPI는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CPI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CPI 자체는 올라갔어요. 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근원 CPI를 봤더니 0.4% 전달 대비 하락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 밀접하게 접하는 어떤 소비품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필수품들 이런 것들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원 CPI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가의 안정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지금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완전히 이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2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감산이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이제 산유국들은 계속해서 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옴시티 있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죠. 1경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럴당 80달러 이하로는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감산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뭐 4차 산업들에 대한 발전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반기 혹은 정말 길어지면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이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내년 초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과 메시지 똑같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최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어찌됐든 근원 CPI였으니까, 근원 CPI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이 금리 동결을 좀 꾀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근원 CPI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FOMC를 미리 예측을 할 게 아니라 저는 FOMC는 확실하게 조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FOMC 구간이 됐을 때 연준에게는 양쪽의 명분이 두 개 다 존재합니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명분과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되는 명분 두 가지 다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명분은 역시나 지금 물가가 헤드라인 CPI가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연준이 원하는 물가 자체가 2%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은 여전히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뭐 반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연준 내에서도 반대파의 의견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의견이냐? 여기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지금 상태에서 부작용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작용이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죠.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한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고용시장이 점차적으로 냉각되어 갈 거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튼튼한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의 이 성장성 자체가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씩 우려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도 지금 불안한데 뭐 미국 경제가 지금 그나마 양호한 상황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올리게 되면 결국에 주변국들은 금리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글로벌적인 물가에 다시 한번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한 국가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너도 나도 서로 뭐 좋은 거 있으면 사고 뭐 싸게 팔고 뭐 그 다음에 서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혹은 이제 전 세계인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작용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또 쇼크가 생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중국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갔던 것처럼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 내에서도 지금 반대파에 대한 의견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반기 가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반기에 3%를 뚫어 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명분,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할 명분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 미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를 예측하고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고 FOMC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결과에 맞게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그 방향성에 맞는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결과를 하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박스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유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되다 보니까 저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급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개별주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FOMC까지는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가 될 거니까 눈치 보기 장세 이번 주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었죠.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의 장세가 FOMC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와주고 있기는 한데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등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주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번 주에는 그래도 뭐 로봇이라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한정된 먹거리 내에서만 움직였어야 됐던 것 같아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가 거의 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시장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주에는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FOMC까지는 현재의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FOMC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FOMC 이후, 추석 이후가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는. 추석 이후에 어떠한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질 겁니다. 어떠한 방향성이냐? 자, FOMC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립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이제 이 세 가지 스탠스에 따라서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최근처럼 박스권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로 가느냐, 이러한 흐름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건 추석 이후의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FOMC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스탠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스탠스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근원 CPI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명분도, 금리 동결의 명분도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남은 일정은 FOMC가 될 거고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주가 더 돌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개별주만 도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방향성이 나뉘게 될 텐데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별주 종목 장세는 FOMC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FOMC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FOMC 결과를 보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한번 여기서 골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로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중립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딱 이 박스권 내에서만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세를 계속해서 겪어왔었죠. 지난 8월과 9월의 장세가 딱 중립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 가장 큰 먹거리였었던 역시나 로봇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봇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수급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로봇주들이 수급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이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종목이든 순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쭉쭉쭉 우상향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목이든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숨고르기 구간 다시 한번 매집 이어지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았으면 분출하면서 다시 한번 쭉쭉쭉 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거예요? 물량을 봤을 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적어도 이 끌어올렸었던 구간에 대한 물량까지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량이 빠져나온 만큼 이 물량만큼의 조정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 라인을 지금 요 두 가지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1차 지지를 보여주고 있네, 바로 매수하고 바로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어제 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전만큼 들어가 줄 때 그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종목이 수급을 모두 다 가져갔었는데 여기에서 수급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 있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물량이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빠져나온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섹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새로운 이 섹터군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노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종목들이 어디로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봤어야겠죠. 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토막이 넘게 나버리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21선 지지 받는 구간이기는 한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량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61선 구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61선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61선을 지켜줄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21선 2차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지지 받는 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지 받는 거 기다려줬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주시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해서 상당히 그래도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해서 그래도
뭐 그 정도 이상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의 수급이 약 한 140만 주 정도 됩니다. 오늘의 수급이 한 140만 주 정도 되고 이전에 이제 이 물량을 끌어올렸었던 수급이 요때 구간이 한 700만 주 혹은 이제 500만 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물량을 삼켜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또 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반등 나오네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FOMC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FOMC가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립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작용,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슬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튼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 퀘스천 마크가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연준 눈에는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중립적인 태도가 나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두 가지 명분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총 상위주 종목들은 결국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여지면 그 수급부터는 결국에는 그 단가의 매력도를 느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단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찐반등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수급이 살짝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라인을 확인하려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죠. 어떤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최근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가가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의 원가가 하락을 하면서 판가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달부터 해서 새롭게 이제 공장이 가동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리튬도 슬슬 자체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간을 미리 예단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점. 왜?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FOMC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추석 이후에 흐름을 보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봇주들은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을 이겨낼 만한 찐반등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이후에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체도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추석 이후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슬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담아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 추석 이후 적어도 FOMC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골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군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드디어 반도체가 이제 이 영업이익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4천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큰 폭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슬슬 때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한번 접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특히나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분명하게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들은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덜 살아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올라가면서 물가도 같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고점 이상을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까지 굵직한 일정도 남아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또 시장의 악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남아있는 이상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 반도체 종목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73,000전자를 향해서 으쌰으쌰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3분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재고가 좀 덜 처리됐기 때문에 그냥저냥한 수준이 될 텐데 지금 삼성이 감산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하락만 했었어요. 가격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가격대로 올라오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회복이 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디램 업황은 최근에 사실 어느 정도 올라왔었어요. 워낙에 HBM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디램 업황도 올라와 줬었는데 낸드 부분이 조금 문제였었죠. 낸드 부분이 도무지 살아나지를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회복되려는 기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슬슬 저는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73,000전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온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언가 누군가가 매력도를 느껴서 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흐름을 봤을 때 일전 구간에 들어왔었던 수급 자체도 사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거든요.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부릉부릉 출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점 구간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는 하지만 저는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들어간 수급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죠. 유진테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수급이 밀어 올려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쭉쭉 더 밀고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흐름을 이어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FOMC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반도체 섹터는 항상 흐름을 함께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항상 흐름을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FOMC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이 반도체 섹터가 될 수가 있겠죠. 왜? 4분기에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도체는 4분기까지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이제 잡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단기 주도주 흐름 가능성이 저는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외에 다른 것들도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외에 지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반도체 종목들 한번 싹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뭐 후공정 한번 상승 나왔다가 또 뭐 전공정 상승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순환이 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이 부분에 한번 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수급은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급,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수급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항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되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오늘부터 찾아 놓으셔야 돼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 흐름 나올 때 같이 그 흐름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반도체주들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었죠. 개별주가 흐름을 더 이어갈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매매적인 태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적인 태도, 전략은 수급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개별주가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나마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머큐리 같은 5G 종목들, 오랜만에 또 이제 미국에서 투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 15에 또 이제 와이파이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5G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5G 종목들도 눈에 띄었었고, 로봇주들은 이번 주에 그대로 쉬어가는 흐름 나오면서 수급을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 이번 주에는 개별주 종목군들이 한 섹터군이 막 이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로 그냥 개별주였던 것 같아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섹터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 로봇군들이 그래도 저번 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게 되면 저저번 주에 들어갔었던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저번 주에 그냥 내내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왜? 수급이 살아있는지만 보면서 수급 살아있으면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만 하면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접근이 쉽거든요. 로봇 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버리면 이제 또 2등주, 3등주 같이 또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5G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잡을 만한 건 많지는 않았어요. 머큐리나 에이스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은 그날 바로 또 끌어올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잡기도 쉽지 않았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종목들도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개별주를 돌렸을 때 종목군들이 또 일정치가 않았어요. 일단 파두 9월 11일 날에 접근을 했었는데 요때 접근을 했었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접근을 해가지고 한 차례 수익을 챙겼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챙겼었던 게 SY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죠. 모듈러 저택. 요거는 이제 어제 접근을 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최근 8월, 9월 달에 접근하는 종목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5월, 6월 이때 2차 전지가 막 이제 올라갔을 때에는 2차 전지만 계속 잡으면 됐잖아요. 2차 전지만 계속 잡으면 됐고, 2차 전지 가니까 2차 전지 또 세분화해가지고 2차 전지 소부장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많거나 혹은 이제 반도체 주도해줄 때는 또 반도체가 많거나 약간 이러한 그림이었는데, 8월, 9월 달 넘어오고 나서는 이 접근하는 종목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섹터군들이. 업황이 다 다르고,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종목별 수급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치고 빠지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잡기 어려운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FOMC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개별주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주 종목을 접근을 하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 즉 수급을 보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도주든 개별주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만큼
주도주가 수급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도주를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니까 개별주를 계속해서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어쨌든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주도주는 당연히 잡아갈 수가 있을 거고 보통 주도주 잡아갈 때 개별주가 돈다라고 하면 또 주도주 하위 이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에 속하는 섹터들 2차 전지면은 뭐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면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을 보는 매매 전략을 그대로 이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주도주가 돌지 않는다면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들어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FOMC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CPI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 기대하는 거 이거 오산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 이 미국 경제가 그래도 튼튼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자들도 애널리스트들도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 구간이 지나갔을 때 두 가지의 명분 다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금리 동결할 거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게 라고 하면은 굉장히 베스트일 거예요. 그러면은 주도주 살아가는 움직임 보여주겠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수급 붙어주면서 우리 주도주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될 거고 그러면서 주도주 따라가서 움직이는 하위 종목들 같이 접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중립 이하의 발언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립 이하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중립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가 최근 8, 9월의 시장인 거예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중립적인 발언을 해주는 겁니다. 중립에 가까운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이 그 부분에 잠시 환호를 해줬는데 환호를 해주기는 했다만 시장을 끌어올릴 힘이 없다 보니까 유가라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그대로 다 시장을 끌어내려버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즉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점을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도주는 결국에는 강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도주가 강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개별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성이든 즉 결국에는 개별주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8, 9월 달에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갔었던 결국에는 이 수급 보는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더라.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개별주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 종료한대. 더 이상은 금리 인상 안 한대. 최상의 가능성이죠. 그러면 주도주 같이 움직여 줄 거니까 주도주 수급 흐름 보면서 주도주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중립적인 동교로 간막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 또 박스권 흐름 나오면서 결국엔 또 개별주 종목 장세 이어질 거니까 또 수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향이든 개별주 상승되는 이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급을 보면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겁니다. 항상 저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이 FOMC가 나와준 거고 FOMC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대해서 수급을 잘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바닥을 뚫느냐 아니면은 이제 박스권 고점 향해 가느냐 이렇게 기로점이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에 맞게 매매 전략을 슬슬 꾸려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항상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여전히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여전히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이 항상 이제 많이 들어오죠.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냐, 이러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항상 저는 언급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들 다 어느 정도 타이밍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그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전에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도 결국에는 이 구간이었었죠. 이 구간에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잡고 지지 보여주면서 수급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응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한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수급이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FOMC라는 굵직한 일정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주말 지나가면 이제 뭐 3거래일이니까 결국에는 FOMC 이전에는 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별 종목 장세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양 방향성이 모두 어느 정도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중립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슬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MC 이후부터 추석 이전까지는 한번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이후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번 돈을 벌어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FOMC 결과도 저는 완전하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어서 완전히 나쁘게만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적어도 지금 같은 장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장세는 개별주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개별주를 최근에 굉장히 조금 잘 접근을 하시면서 주도주와 개별주 포트를 나누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달에 주도주만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서 주도주만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8, 9월 달은 최악의 장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10월 달이 최악의 장세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슬슬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모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개별주를 10월 달에 접근 안 하면은 심심해요. 그러면서 지금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 쏠림 현상 들어가 주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준비,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준비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주는 타이밍이 도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개별주에 대한 포트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10월 달에는 심심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8월, 9월 달은 워낙에 악재도 많았고 이슈도 많고 추석까지 껴있어서 사실 돈 벌기에 그렇게 적절한 장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많이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4분기로 진입하는 시기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슬슬 좋은 이야기 다시 한번 나와줄 걸로 보고 있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또 돈 벌 준비해야죠. 쉬는 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돈 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을 해서 주도주와 개별주 포트를 나누어서 주도주는 이렇게,
개별주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강조드릴 부분은 어찌됐든 개별주 상승세는 FOMC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FOMC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제 추석 이후까지 우리가 8월, 9월 달에 수급을 보면서 접근했었던 이러한 전략들은 유지를 하면서 이 전략을 이제 주도주군에 함께 이제 접목시켜서 10월 달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FOMC 다음 주에 지나가고 나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제가 금요일 날에 다음 주가 제가 추석이죠. 추석 전이죠. 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이 추석 이후에 방향성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 한번 잘 이 수급적인 부분을 토대로 어떻게 또 개별주와 주주들을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